에이스 팀의 선발 골키퍼로 나왔던 이채현 선수의 활약을 좀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님도 경기장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채현 선수가 그래도 한 전반까지는 쭉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베스트 팀의 골키퍼 상황을 봤을 때 여기는 두 명이 선발되었잖아요. 캐시랑 허경희 선수가 선발이 되었는데 A조에서는 이 골키퍼가 딱 한 명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해가 됐던 거는 A조의 그 나머지 골키퍼들의 면면을 보면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올스타로 2명씩 뽑아갈 정도의 스쿼드가 안 되었죠.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서 플레이를 할 때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화이트 박이 골키퍼 장갑을 끼겠구나, 이제 예고편에도 살짝 보여주는 바람에 박지한 선수까지 골키퍼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래, 그렇게 뭐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지, 이건 이벤트 경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출전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시점이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채현 선수가 교체되는 시점에서는 스코어가 1대0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기울었던 상황도 아니어서 조금 더 뛰었어도 됐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분명할 거예요. 빌드업을 좀 더 높여가지고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에이스팀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박지한 선수가 골키퍼를 보면은 필드에 이 5명의 빌드업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골키퍼 허경희로부터 나오는 그 빌드업이랑 맞추려고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요. 이 골키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그래서 필드 위의 선수가 4명이 아니라 5명이서 시작을 하는 이 공격의 빌드, 그러기 위해서는 골키퍼의 이런 캐칭 세이브 능력뿐만이 아니라 발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골키퍼가 필요한 거죠. 이래저래 뭐 에이스 팀의 골키퍼는 이렇게 다양한 3명의 선수의 활약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비조의 골키퍼 부분입니다. 허경희 선수와 캐시 선수의 출전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허경희 선수의 출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리공 본격적으로 이번 G리그가 시작되기 이전에 구척장 시내에서의 허경희 선수의 골키퍼의 활용 부분, 이 부분이 참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희 선수를 본격적으로 풀타임 골키퍼로 시킬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상황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허경희를 필드 위에 끄집어서 창으로 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혜정 선수를 골키퍼로 준비시켰던 그 경기에서조차 상대방 진영의 골키퍼가 마시마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허경희 선수를 골키퍼로 배치를 시켰죠. 그래서 다소 그 경기가 우리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골키퍼를 허경이랑 마시마가 가버리니까 어떤 양상이 펼쳐지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패턴의 경기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즉 골키퍼 중심의 빌드 축구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한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에서 장군 멍군 주고받듯이, 그러니까 골키퍼가 빌드도 되고 핀시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들도 여기서 나오고 그런 운영적인 것도 이 골키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골키퍼끼리 계속 주고받는 이 과정의 경기에서 보면은 사실 두 선수만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필드 위에 다른 선수들이 뭔가 존재감이라든지 어떤 임팩트가 보일 틈이 없었어. 시작도 이 골키퍼로부터 시작되고 뭐 세이브되는 그 마지막 순간도 골키퍼로 끝나니까 골키퍼로 시작해서 골키퍼로 끝나는 이 양상의 경기가 계속 주고받았었는데, 이게 양쪽 감독의 어느 정도의 성향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빌드업을 가장 강조했던 두 감독의 매치였거든요. 조재진 감독만 살짝 돌아보면은 그렇죠. 예전에 개벤을 맡았을 때, 심지어 거기에 골키퍼가 조혜련 누님이었을 때부터 골키퍼의 빌드업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오죽 그때 당시 개벤저스의 선수들이 이걸 소화를 못하니까 선수들 자체에서 이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 능력이 안 따라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냥 뻥 차가지고 저쪽 진영 넘겨서 거기서 상황 발생되는 거를 노려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진짜 더도덜도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조재진 감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경기 져도 되고 4골 5골 먹혀도 된다. 근데 지금 이거 못하면 예전에 그 골대녀 초창기에 우왕좌왕하고 뻥 축구만 했던 그때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상대 팀들이 성장하는 거를 봤을 때 팀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과 경기를 치렀던 거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 빌드업을 강조했던 이 감독이 드디어 원더우먼이라는 팀을 만나서 이 팀에는 이제 1티어 또 키썸이 있고 지금 뭐 계속
이 전술을 썼는데 키썸의 부상 그 시점으로 마시마가 골키퍼를 보면서 그 정점을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재진 감독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그 골키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 그리고 골키퍼가 중심인 풋살 이 축구 경기를 그 경기에서 마음껏 펼쳐 보였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 경기를 잡기는 했지만 좀 어려운 경기를 했죠. 그리고 정확한 이 맥락으로서 이번 시즌 내내 운영했던 팀이 있죠. 그 팀이 바로 구척장신입니다. 그래서 허경희 선수의 이 빌드업 시작의 축구, 이제는 우리한테 꽤나 익숙한 축구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수리공. 그래서 이번 올스타 경기에서 베스트 팀의 캐시가 왜 허경희 선수한테 밀렸냐? 뭐 밀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말한 골대녀의 트렌드 축구에 적합한 멤버들이 딱 포진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시보다는 허경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골키퍼의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캐시 선수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골키퍼의 능력치, 그러니까 최강의 골키퍼의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캐시의 모습이 거든요. 골대 앞에서 이 볼을 막아내는, 다 세이브를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골키퍼의 전형적인 강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 그 부가적인 이 옵션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페널티 지역 밖에까지 공을 가지고 나와서 발로써 만드는 그런 기술력 또한 유합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해야 되는 게 또 이 골키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디테일로 보면은 캐시 선수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당장 비교되는, 예를 들어 허경희, 마시마, 박하양까지. 그리고 이 빌드업 부분에서의 장점만 놓고 본다면 박지한 선수도 이번에 가능성을 보여줬죠. 페널티 지역 안에서 손을 쓰는 수비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볼을 밖으로 끄집어 내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거에서는 이 강점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한 선수들, 공교롭게도 천상계에 있는 이 4명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위에서도 1티어 최강자였던 이들이 장갑을 끼고 골키퍼의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버리니까 또 다른 팀적인 옵션을 만들어주는, 뭔가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 구조가 이제 가능하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류의 오타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투수도 할 수 있고 타자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자를 하는데 막 홈런을 40개 50개씩 쳐버리고, 투수를 하는데 10승 15승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냥 혼자 다 가능한 거예요. 골키퍼의 위치에서도 1티어가 되고 필드 밖에서도 1티어가 되는 그 천상계의 이 사인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하게 하나의 큰 기준점이 또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조금씩 골대녀의 이 축구 트렌드, 이런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게 수준급의 선수들이 수급이 되니까 각 팀에서 조금씩 감독들이 구상했던 이상적인 풋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형식의 전술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이 골키퍼의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수적 우세에서 이미 5대4 같은 느낌으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각 팀의 감독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조의 골키퍼들은 그만큼 더 부담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날라오는 공을 제대로 캐칭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차이가 점점 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날라오는 공을 잡고 뭐 세이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기가 빌드를 만들어서 상황을 연출하는 것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골키퍼 영역에서의 차이가 곧 각 팀의 전력 차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각 팀의 골키퍼들에게 화이팅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화이트박이 내년 시즌에 뭐 국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전문적인 또 골키퍼를 본다? 이건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스타전에서 그 골키퍼 보는 모습이 이게 너무 섹시하다 보니까 좀 더 보고 싶기는 해.